안녕하세요. 윤미리입니다. 이번 주에 영상이 좀 많이 늦어졌죠. 영상이 많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자면, 어, 조교실에서 저한테 전달을 해주기로는 3학년 학생들 수업을, 대면 수업을 진행을 해라 라고 전달을 받아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 오시는 줄 알고 수요일날 대면 수업도 진행을 했는데 많이 결석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을 선택을 하는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대면 학생들을 위해서 영상을 올려야 된다라는 거를 전달을 제가 좀 늦게 받았어요. 잘못 전달을 받아가지고 제가 수업 끝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시 영상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마지막 주차의 대면 수업이어서 너무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수업을 했는데 안타깝네요. 그래서 대면 수업을 못 진행한 학생들은 안타깝지만 제가 어떤 식으로 대면 수업을 했는지 조금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진행을 해봤으면 좋을 사업 계획서를 쓰진 않겠지만 자기 개인의 사업 계획을 한번 추진해 나가는 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정도를 가드라인 정도로 오늘 수업을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아니다. 제가 지금 일요일 날 새벽에 밤에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3일만 지나면 여러분들이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아마 단체 카톡방에 다 올려줬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체 카톡방이 없을 왕따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는데 아무튼 아웃사이더인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하자면 시험 범위는 챕터 3과 챕터 8, 챕터 11 이렇게 세 단락을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시험 문제를 내는 거는 저는 요점 정리 해주지 않는 게 왜 요점 정리 안 해주냐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메뉴 개발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면 이 책이 전반적인 거 다 중요하겠지만 저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집중적으로 가르쳐 주는 게 좋을 거다라고 제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서 단락을 되게 작게 나가면서 많은 설명들을 하려고 노력을 해서 사실 시험 범위도 되게 좁고요. 그리고 제 영상을 잘 들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실 거예요. 제가 동그라미 치세요, 줄 치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했죠. 그만큼 수업 시간 내내 요점 정리를 해줬습니다. 근데 저 대면 수업하면서 조금 되게 충격적인 거를 알게 됐는데 충격적인 내용은 교재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친구들이 있는데 아직이라는 단어를 왜 쓰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강의 계획서나 제가 둘째 주차에 비대면 수업을 업데이트를 하면서도 설명을 했지만 저는 중간고사 이후에는 실습을 진행을 할 거라서 중간고사 이후에는 교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교재를 사용하지 않고 중간고사 전까지 이론적인 베이스가 필요한 내용들에 한해서 공부를 할 거라서 이번 주차까지만 교재가 필요했었는데 아직이라는 단어가 필요 없을 정도로 지금 구매 안 한 친구들은 구매가 아니라 준비가 안 된 친구들은 필요 없어요. 그리고 교재 안에서는 시험 문제 낼 것이고 그리고 제가 대면 수업을 하면서 또 많은 사실을 알게 됐는데 제가 작년까지 이 교재로 수업을 한 이유는 여러분들 선배인 기수는 이 교재가 다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이에 교수님이 바뀌셨고 그 교수님이 다른 교재를 사용을 하셔서 이 교재가 아닌 다른 게 있다 그러던데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선배들까지는 1, 2학년 때 지금 내가 이번 과목을 가리키는 교재들이 다 갖고 있는 거여서 저는 갖고 있는 걸로 더 핵심적인 거를 뽑아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더 자세하게 하자. 이런 내용들 중에서 메뉴 개발에 필요한 내용들을 더 가리키자라고 해서 제가 일부러 교재 구매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 교재를 선택했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그랬는지 여튼 커뮤니케이션이 저한테 아무도 안 가르쳐줘가지고 학교에서 뭘 전달을 받은 게 잘 없었어요. 그래서 이 교재가 다 있는 줄 알고 이 교재를 사용을 했는데 이 교재를 사용을 안 했고 그리고 또 더군다나 코로나여가지고 교재를 준비 안 했다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럼 나는 아이러니한 거는 그 친구들은 도대체 여태까지 내가 책 읽고 했던 그 수업은 뭘 들었을까? 아무튼 너무 궁금하지만 중간고사는 다들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학교 저는 단락은 3단락 범위 되게 적죠. 그리고 줄친 내용 안에서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옵니다. 줄을 되게 많이 치지도 않았어 나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한 친구들은 책을 다 볼 필요 없고 줄친 내용들 중에서 핵심적인 거 아마 별표 치세요 했던 거 있을 거예요. 그것들만 이제 잘 암기 하시면 무난하게 만점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 보이시죠? 시험 문제 냈거든요. 어딨냐? 중간고사 얘기 냈습니다. 이거 클릭했으면 좋겠지만 네, 진짜 시험 문제 별거 없어요. 시험 문제가 시험 문제 내는 건 쉬웠는데 채점하기 좀 어려울 정도로 저는 서술형 문제만 냈습니다. 서술형이어야 되는데 생각을 쓰는 시험 문제도 있고요. 생각 안에서 꼭 물어봐야 되는 정답이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 꼭 해야 되는 내용들 확인하셔가지고 잘 아는 한 최대한 잘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번에 비대면 수업 아닐 때 대면 수업 때 친구들이 와가지고 온 친구들은 누가 있었냐면 조다연, 권익현, 김유리, 김은서, 전경은, 한상준 학생은 출석을 했었어요. 지금 아마 안 나온 친구들 김경민, 김빈수, 김은지, 김정원, 김혜인, 박연수, 서희정, 황주연 학생이 아마 안 나와서 지금 비대면 수업을 듣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비대면 수업이면서 제가 대면 수업 때 이렇게 각자 생각하는 것들을 좀 해보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들을 주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은 일방적으로만 소통이 돼서 한번 진행을 잘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예전에도 서류 페이퍼 워크하는 거를 살짝 설명을 해줬는데요. 되게 그게 왜 필요하냐라고 아마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페이퍼 워크를 한 번도 안 해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자료를 수집하는지 그런 것들을 몰라서 제가 그런 걸 설명을 했는데 사업 계획서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을 계획을 하는 그 단계를 시작을 해본 경우들이 많이 없을 것 같아서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요. 항상 외식이다라고 하는 거는 예전에는 트렌드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았었어요. 그냥 장사 잘 되는지 못 되는지 어떻게 이론적으로 성립이 된 거는 국내에서는 한 90년대 정도 외식 산업이 기반이 쌓이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냥 가게나 하나 하지 뭐 이렇게 시작이 됐었는데 이런 성공하는 성패 여부는 어떤 것들을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갈린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론적으로 성립이 되면서부터 외식이다라고 하는 거를 분석을 해보니 외식이 예전에는 트렌드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냥 단순히 할머니가 했던 집 아니면 40년 정도 막 대대로 했던 집 뭐 이런 집들이 되게 맛집, 노포 이런 단어를 사용을 하면서 장사가 잘 되는 집이었고 거의 다 프랜차이즈 점들만 되게 많이 성장을 했었었는데 요새는
우리나라의 외식도 되게 다양한 방면으로 성장을 해가고 있습니다. 많은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데 하나의 예시로는 힙지로, 예전에 제가 수업을 하면서도 설명을 할 거예요. 힙지로라고 하는 게 힙한 을지로라는 거거든요. 을지로 한번 놀러 가보셨는지 아시겠지만 굉장히 옛날의 거리예요. 동인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인천도 되게 옛날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그 동네가 뜰 때가 돼서 뜬 것이 아니라 되게 많은 민첩한 사회적 현상과 연관이 있는데, 예전에는 되게 장사가 잘 됐던 강남, 그리고 압구정, 이런 곳이었었는데, 이런 곳이 굉장히 상가가 비싸지다 보니까 자율스럽게 매장들을 오픈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제약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월세가 저렴한 공간들을 젊은 트렌드한 친구들이 가서 새롭게 매장을 열어서 그 친구들한테 그런 트렌디한 모습들을 소비자들이 찾아가면서부터 예전에 되게 힙하지 않았던 되게 옛 공간이었던 을지로나 동인천 같은 장소들이 지금 현재 다르게 사랑을 받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 그냥 단순하게 어느 날 한순간에 일어난 현상이 아니라 이렇게 월세가 높아졌다라고 하는 사회 현상을 기반으로 해서 보여지는 그런 외식에 대한 트렌드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트렌드라고 하는 것은 한 동시대에 대다수의 인원이 그룹핑이 될 수 있는 여러 대다수의 사람들이 같은 현상을 보여주는 것을 트렌드라고 하는데요. 올해가 2020년이면 2020년 트렌드를 검색을 해보면 여러분들 한 책을 보신지 모르겠지만 항상 매해마다 트렌드라고 하는 게 이제 났는데 책이나 이런 언론사에서도 이런 발표들을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도 삼성경제연구원이나 LG경제연구원에서도 이런 트렌드를 반영하는 거를 리포트 발표를 한다고 했었잖아요. 트렌드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는 패션이나 드라마나 그런 상업적인 그런 특수한 그런 분야에서만 보여졌었는데 현재는 외식에서도 분명한 트렌드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트렌드는 나중에 이게 트렌드였구나 라고 하고 따라가게 되면은 그게 뒤늦은 것이 되기 때문에 트렌드를 파악한다라고 해서 조금 앞서서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2020년 트렌드 한번 알아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요. 트렌드라고 하는 거는 2020년, 지금 올해 2020년인데 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2020년의 트렌드는 2019년 연말에 발표가 납니다. 지금 이렇게 2020년 3월에 나타났는데 이거는 되게 많이 늦은 거고요. 이 연말에 나오는 것들을 조금 더 정리를 한 것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트렌드인데 라스트 핏 이코노미라고 되어져 있어요. 라스트 핏이라니 왠지 나이키에서 새로이 선보이는 러닝화 컬렉션 이름 같기도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만 뒤에 이코노미가 붙으면 달라집니다. 그렇죠? 이 용어는 사형수가 집행장으로 걸어가는 마지막 거리를 라스트 마일이라고 한 곳에서 유래되었는데 라스트 핏 이코노미는 정확히 고객의 마지막 순간의 만족을 최적화하려는 근거리 경제를 뜻하는 용어예요. 유통업계에서는 상품이 고객에게 전달되는 마지막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대표적으로 배송, 이동, 구매 여정 총 3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말 그대로 구매부터 언박싱까지 고객의 만족만을 생각하는 경제 원리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외식 트렌드와 어떻게 연관이 될 수가 있냐면 사람들이요 외식을 요새 언택트라고 하는 요거 좀 이따 언택트 같은 경우에도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많이 이제 연관성이 있을 텐데 우리 요새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어서 배송을 받잖아요. 배송을 받는데 예전에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였냐면 맛이에요. 그냥 예전에는 테이크아웃 같은 게 어떻게 줬냐면 그냥 비닐봉지에 싸줬었죠. 그냥 비닐봉지, 위생팩 아니면 일회용 도시락 이렇게 줬는데 요새는 패키지도 되게 중요해요. 언박싱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것들을 샀을 때 보내오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엄청 좋은 물건이지만
배송하는 과정에서 되게 많이 기분이 상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문 앞에 놔주세요 했는데 문 앞에 안 놔주고 경비시 아저씨한테 맡겼는데 경비시 아저씨도 모르고 막 택배를 분실해 버린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런 것을 포장을 받았는데 포장 박스가 엄청 구겨져 있고 안에 물건은 까봤더니 멀쩡하지만 막 쥐가 파놓은 것 같은 박스라든지, 이러면 받는 고객의 입장에서는 되게 예쁘지 않은 거를 받으면서 기분이 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물건들을 판매를 할 때 그런 것들까지도 고객들이 이제 소비를 선택하는 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이 라스트 필 이코노미입니다. 외식 업체 같은 경우에는 패키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막 배달이 왔는데 짬뽕 국물이 다 새서 왔어요. 생각만 해도 너무 짜증이 난다. 그쵸? 아니면 뭐 단무지가 안 왔어요. 이런 거. 이제 그런 것들도 이 외식 트렌드와 연관성 있겠죠. 자, 웹시티 한번 읽어볼게요. 최근에 들어 종종 경제 관련 번역물에서 자주 눈에 띄고 특히 매체나 뉴스 기사에서 많이 다뤄지는 용어 중에 하나인데, 쉽게 설명하면 미래 도시를 뜻한다. 거미줄처럼 인터넷 공간에서 촘촘히 연결되어 있는 미래 도시를 뜻하는 용어이다. 예를 들어 중국의 안면식 결제 시스템이나 무인 자율주행 버스 등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현재 해당 기술 도입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외식에서는 뭐가 있냐면 요새 그 유재석하고 그 뭐지? 그거 식스센스 그 프로그램 보면은 거기 보면은 막 그 로보치킨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이번에 새로 생겼거든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아니면 편의점 요새 삼성 코엑스에 가면은 무인 편의점이 있는데 거기는 그냥 카드 결제를 먼저 하고 구매를 하면 CCTV만 있고 일하시는 분이 없고 거기서 바코드를 찍으면 그냥 나오면은 결제가 되는 시스템,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되게 웹시티에 해당하는 그런 외식 분야에서 보여지는 현상이겠죠. 그린 다이닝 용어 자체로도 싱그럽고 건강한 느낌이 마구 드는데, 그렇다면 자연으로부터 돌아가는 우리의 식탁을 뜻합니다. 그린 다이닝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거라는 전문가들의 예측도 점점 들어맞고 있죠. 예를 들면 뉴질랜드의 채식주의자를 위한 식물성 우유라든지 미국의 저탄수화물 쌀, 라이트 라이스 같은 상품들이 등장한 것이 바로 그 그린 다이닝의 붐의 시작이 알렸답니다. 우리나라 검색어 순위에 곧 그린 다이닝이 오르게 될 것 같네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바로 트렌드예요. 그 외식에서 예전에는 근데 이런 생각할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생각하는데, 제가 그런 얘기하면은 되게 옛날 사람 같지만 나이가 들어서 되게 엊그제 같은데, 제가 미국에 갔을 때만 해도 제가 22살에 가서 24살에 왔어요. 그러면 벌써 12년, 13년 전 이야기거든요. 근데 요새 여러분들은 네일아트 하시나요? 저도 요새 네일아트 받거든요. 네일아트를 되게 막 부유한 사모님들만 받는 그런 거가 요새는 아니죠. 근데 12년 전에는 네일아트를 받는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우리나라의 흔한 일은 아니었었어요. 외국이 이제 연예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되게 잘 사는 사모님들, 뭐 그런 사람들만 받는 것들이었는데, 겁먹들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되게 꾸미는 거에 대해서 한정적인 사람들한테 해당하는 사항들이었는데, 제가 미국에 가서 너무 놀란 거죠. 그냥 허드레인 일을 하는 친구들도 다 네일아트가 되어져 있고 다 네일아트를 받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되게 먼 미래다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제가 우리나라 다시 돌아오고 되게 금방 네일아트가 너무 일반화되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는 이런 것도 우리나라의 채식주의자가 그렇게 많이 생길까 싶지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 트렌드가 굉장히 근 시일 내에 빠르게 다가올 것이다 라는 거고요. 아마 우리나라도 되게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그렇게 헬스들을 다 하는지 모르겠지 않아요? 요새 운동 안 하는 사람은 약간 미개한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문화도 형성하고, 여자들도 그냥 옛날에는 그냥 다이어트 그냥 굶는 거였는데 건강하게 살 빼자. 그래서 요새 막 인스타그램 보면은 막 닭가슴살에다가 샐러드에다 방울토마토에 막 저탄고지 이런 거 많이 말하면서 곤약살이라든지 뭐 되게 다양한 채식. 저도 요새 아몬드 밀크 먹고 있는데 이 채식이다라고 하는 게 옛날에는 굉장히 맛이 없는 스님들이나 먹는 막 이런 생각들이었었는데, 요새는 그만큼 맛도 예전에 것에 되게 많이 보완이 됐고, 더군다나 건강한 일석이조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제품들이 되게 많이 나오면서부터 여러분들도 지금 이런 거에 많이 관심을 두셔야지 된다라고 생각하는 트렌드입니다. OPAR Old People with Active Life 58세대라고 하죠. 이건 트렌드 코리아 시리즈로 유명한 김난도 서울대 교수가 저서에서 명명한 용어인데요. 수많은 기사에서 해당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OAPL 세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말 그대로 새로운 소비층입니다. 5060 세대에 일컫는 말인데 베이비 부모 세대인 58년생을 뜻하기도 하는데,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 돈과 시간을 아끼지 않아 새로운 소비층으로 떠오르고 있다. 멋진 신조네요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외식 트렌드뿐만 아니라 트렌드에서 어떻게 보냐면,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은퇴를 해서 진정하게 제2의 인생을 즐기는 삶,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은퇴하면은 집에 있는 그런 느낌이었다면, 지금 100세 시대에 사는, 그러니까 제2의 인생이라는 용어들을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새 정말 외식을 하게 되면은 정말 진짜 돈 쓰는 연령대를 보면은 정말 이게 맞는 것 같아요. 특히 30대 같은 경우에는 자녀를 키우고 일하느라 지금 굉장히 지출이 많은 세대이기 때문에 소비를 그렇게 넉넉지 못하게 하는데, 5060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안정적인, 주택도 안정적이고 또 연금을 받게 되니까 생활이 안정화되어져 있는 그런 계층의 경우에는 외식, 특히 집에서 밥 해 먹는 거 싫어하셔서 나가서 꼭 3끼 중에 한 끼는 외식을 하시는 분들을 되게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타깃층으로도 외식 시장이 형성이 돼야 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재밌겠죠. 자, GWP라고 되어 있어 Great Workplace인데요. 2020 트렌드 키워드. 예전부터 많이 사용되어 왔던 용어이기도 하고, 일하기 좋은 기업. Great Workplace인데, 조직 내 신뢰가 높고 업무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며 즐겁고 보람있게 일하는 회사를 뜻하는 표현이다. 미국의 경영 컨설턴트 로버트 레더킹 박사가 1998년 포춘지에 처음으로 명명한 용어인데, 요거는 워라벨이랑은 조금 달라요. 워라벨이라고 하는 거는 일을 하면서 자기 인생을 즐기는 거에 대한 포커스가 되어져 있다면, 이거는 일하는 것 자체에 자기 스스로의 가치를 표현하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면 좋으냐, 그냥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직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 직업에 대한 자부심과, 그리고 그거를 다른 사람들도 인정을 해주고 자기 스스로도 만족하는 직업군, 이게 생활의 만족도와 연관성이 있는 단어인데요. 이제 Great Workplace를 사람들도 원하고 이제 기업들도 그런 것들을 중요시하는 그런 것도 얘기를 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되게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제 외식 쪽에서도 외식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만족도를 높여줘야지 그들에게
더 많은 높은 서비스를 기대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들을 얘기할 때도 이 단어들을 사용을 합니다. 1교시 여기서 마칩니다.